그동안 뭐 맹활약 하시는 모습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방송사 세 군데, 예. 또 유튜브도 많이 나가시고 요즘 어떻습니까? 대장동의 뭐 사건이 대선을 완전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대장동요. 아마 이제 그 제가 보기에 그 서른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구속 이야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기 누설인데 저는 뭔가 이게 청와대나 이낙연 측에서 상당히 그 정보가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유동규가 지금 녹취록이 그 700억 노거든요. 뭐 구속영장은 이제 5억, 3억, 8억이지만 실제 유동규가 700억이 넘으면 과연 이게 이재명이 하고 안 나누고 혼자 이게 꿀꺽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한성이라고 천화동이 1호 있잖아요. 거기 그 이화영의 보좌관이죠. 근데 15년 동안 안 만났다 하다가 회사를 이게 같이 하면서 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 총선 때 이재명 대법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총선 때 이재명 측에서 저는 현금으로 상당히 좀 뿌린 게 아닌가. 그래서 개보원이 많이 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1호는 결국 이제 그 유동규,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이런 게 그 몫이 아닌가. 이렇게 이게 보고 이제 껍데기는 국민의힘 관련되는 사람들이 들어서가 있고 실질 알맹이는 민주당 쪽이 다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그 특검을 뭐 시간 때문에 못 한다 이러는데 아직 뭐 시간 150일이 남아 있는데 특검을 해야죠. 민주당 아마 다른 후보들도 경선 보이콧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래 되면은. 그렇죠. 저는 그 이재명의 그 7시간 있잖아요. 이걸 이게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정말 이게 대응을 잘하고도 7시간 동안 이게 그 초단위로 밝히라고 했잖아요. 다 밝혔지만 근데 이재명이 7시간은 뭐냐? 그때 그 설계할 때 실무자가 이제 그 초과 이익은 환수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고 올렸더니 7시간 뒤에 그게 그 초과 이익 환수가 빠진 거예요. 이걸 저는 설계할 때 관계 유동규만 했을까? 이재명이 결제 없이는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 가면은 그 초과이익 환수 시점에서 출입자 유동규하고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재명하고 뭐 면담 기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고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 결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제 이재명은 제가 3년 전에 국감이냐 그때 국감 가서도 당신은 내가 볼 때 말이 화를 만들 것 같다. 그러길래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자기는 뭐 자기가 기획했다. 그래서 사실은 4천 몇백억도 자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뒤로 물러가서 자꾸 숨으려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 뭐 한두 명 이재명하고 유동규 유동규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 국민의힘은 그 4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4명? 참 이게 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 여론에 한마디로 여론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게 그 찍을 놈이 없다. 이게 여론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게. 내 표현으로 하면 나쁜 놈 순서대로 뽑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권을 교체된다는 여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문제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별로 이게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저는 황교안이나 최재형 후보가 좀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최악의 그 후보 유승민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원희룡은 뭐 토론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간 거지만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게 50보 100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좀 뭐 흥미가 별로. 원희룡이도 뭐그 초창기에 그 발언 그렇죠. 뭐 발언 정당인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 자기가 선언을 했죠. 사실은 이 탄핵에 문제가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한 것 같고 원희룡이 들어간 것은
아마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젊은 거 아닌가요? 제일 젊잖아요. 점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희룡에 대한 뭐 기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코미디다. 한마디로 무슨 이런 코미디를 하냐. 왕자가 나오다가 무슨 뭐 또 말도 하기 싫어. 똥 무슨 항문침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야당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감동, 국민이 스스로 이 야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감동을 가지지 않고 그냥 경선을 치러서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약한 120일 뭐 지금 윤석열이 제일 유력하잖아요. 뭐 보여줄 게 뭐가 있나? 나는 뭐 윤석열이가 보여줄 게 이제 왕자 말고 뭐 그런 거 말고 또 뭘 보여줄란가? 보여줄수록 겁이 나는데. 근데 그 뭐야 제가 옛날에 그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뭐 배신자 논쟁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방송에서 똥 묻은 개 하고요, 개 묻은 개. 걔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똥 묻은 거지. 물론 좀 심하죠 유승민가. 근데 홍준표는 이제 뭐 그 당시는 도지사였으니까 만약에 직접 표를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출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향단을 뽑았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되면 바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 해야죠. 그부터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아무튼 그거 안 하고는 이게 보수표 못 얻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순진하게 국민연대만 하면 이긴다. 국민이 문재인 독재, 좌파 독재 정권의 폭압에 정말 고통스러운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순진하게 반문연대만 하면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그 좌파들은 사생결단이잖아요. 자기 정권 바뀌면은 뭐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줄줄이 이제 감옥 가야 될 상황들이 많고, 또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 게이트라는 게 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울산시장, 그다음에 성폭행 문제, 그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부동산 정책, 또 지금 뭐 남북 간에 있었어요 그런 퍼주기, 뭐 수도 없는 이 악법들, 뭐 그런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놓치면은 이제 죽는다 이렇게 좌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꾸준하게 이제 이 국민의힘은 아니 뭐 후보만 세우면 자기들이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정치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뜬금없이 문재인이가 유행 가가지고 종전선언 또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아주 계획된 작업이었다.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 외교부는 딴소리를 했지. 그런데 바로 7시간 만에 김여정이 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신호를 그 다음날 바로 정상회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3월 9일 선거 전에 한 달 전쯤 아마 김정은이 문재인하고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뭐 2월 4일이 아마 북경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네. 거기에 잔치에서 만나기는 힘들 거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뭐 도와주려고 좌파 정권을 도와주려 하면은 뭐 가장 오기 쉬운 데가 제주도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주도 온다고 하면 얘기도 있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 공작을 할 거다.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아무튼 북핵 쇼, 부품 공작의 쇼를 분명히 평화 쇼를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또 속이는 쇼를 할 거다라고. 두 번째는 이제 포퓰리즘 정책 중에서 지난 총선 전에 100만 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100만 원 보냈으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통장 확인해달라. 그런데 그때 이 김종인 영감하고 황교안 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는 200만 원 주겠다. 이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 이 반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전면 깨버리는 상황이 왔잖아요. 원래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야. 왜냐면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권당 아니야.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이나 뭐 보름 전에 선관위에서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주겠다. 선언하고 200만 원 직접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몇 평이라고 지난번에 못 잡았잖아요.
그래 되면은 아니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한 가구에 200만 원 주겠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뒤집어지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느냐는 거야. 또 하나는 지금 그 어제 그제인가 또 용인에 국회의원 한 사람 뭐 제3자 뇌물죄가 걸려들었잖아요. 그게 얘들은 뭐 박상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를 때리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국민의힘 자체를 아예 부패정당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건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패정당 만들면은 국민들이 아니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순진하게 그냥 뭐 반문연대만 하면은 정권 교체됩니다. 이런 순진한 생각들 하지 말고 아니 국민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거냐 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을 해줄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그거 안 하더라고. 왜? 이준석이라는 아가 내가 어제 그랬어. 알라야 알라. 무슨 뭐 대책도 없어. 조언을 해도 조언도 안 듣는다니까. 야 이거 정권 교체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그 정치에서 이제 그 누구를 반대해가지고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만 반대하는 사람 다 모이라. 이래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보수가 자유파의 그 핵심 가치 있잖아요.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는 이게 투철하게 그 가치를 저희가 확고하게 투쟁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문재인 반대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말씀 중에 저도 이게 마지막에 또 북한 쇼는 있어요. 근데 쇼는 갈수록 이게 그 자극적이래요. 그렇지. 쇼는 그게 옛날처럼 이게 쇼해서는 안 돼요. 뭐 옛날처럼 이게 판문점 뭐 이런 데 평양 이건 안 되고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쇼는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는 것밖에 없죠. 그럼 이게 그 제주도든 뭐 서울이 어디든 그때 저희가 많이 반대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쇼는 상당히 견제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때 제주도 온다 했을 때 예. 우리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 비행기를 타고 왜 제주도 항을 다 막을 거니까 일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일본 동지들 많잖아. 일본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많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전 세계에 많은데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우리 공화당 45만 당원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그 김정은이가 마지막 쇼 하면요, 저희가 이제 그 결사 막아야 된다. 결사 항쟁을 해야 돼. 또 이게 뭐 그 북해 평화쇼, 뭐 평창 올림픽 그 평양쇼, 또 이제 뭐 트럼프 정상쇼, 뭐 이런 건데 남아 있는 게 이제 직접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또 중국 공산당 중공의 시진핑도 또 뭐 왕이 오면은 막 시진핑 제발 좀 와달라고 이러는 모양이야. 거기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시진핑 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 공화당은 뭐 자유파 국민들 다 불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침범, 침략, 뭐 이 중공군 개입 문제, 분명히 그 다음에 북한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 그다음 지난번에 사드 보복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 예, 문화 보복은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사드 보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분명한 입장.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저것들 뭐 속국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짜장이야. 웃기는 짜장. 그래서 그런 제가 중국을 잘 알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아무튼 이 북한 왜냐면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친미국가입니다. 러시아를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북한까지 이제 잘못되면은 자기들 되게 위험하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러다가 뭐 한국 정부가 맨날 중국 공산당 탈행이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야가야 돼.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을 건 중국을 이용해 먹고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중국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을 가면은 그래서 매달려 가지고 굴욕적인 심지어 뭐 북한 김정은한테도 꼼짝 못 하는데 그런 거는 나름대로 이 좌파 정권의 굉장히 치부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문재인 좌파가 저는 믿을 거는요. 대선 때 마지막 승부수는 결국은 이제 시진핑 형님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동생이잖아요. 이 두 명밖에 없지 않냐. 마지막에 세 명이 어떻게 쇼를 할지 이것도 이게 걱정이 상당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이준석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준석이가 뭐 옛날에 대구에 경선할 때 지금도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뭐 정당한이 어쩌니 이런 게 그 말도 안 되는 개짖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저는 뭐 원래부터 그 유승민의 정치들 아들이죠. 아니 여기는 정치들 아들이니까. 과가 비슷한 과야. 그러니까 결국에 유승민 이번 졌지만 하태경, 이준석 이런 게 그 삼형제 가지고는요 절대 그 보수 직결이 안 돼요. 하태경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 하태경이 보수 그- 통합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이도 그렇게 까불더만 말이야. 음. 이준석이가 뭐라 했더라. 하태경이를 뭐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것 같던데. 그거는 그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유승민, 하태경인데 결국 이제 하태경과 유승민 이번에 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앞으로 그 세력과 저는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이 명령, 국민들의 바람은 정권 교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 교체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감동, 이제 150일 동안 감동의 정치, 야당은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 스스로가 저항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인간들은 뭐 특검, 대장동 특검은 대단히 중요한 특검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직을 걸고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100명이 단식 들어가라. 단식 들어가서 100명이 단식 들어가고 또 국회직 특검 안 받으면 국회직까지 내려놓겠다 하는 그런 각오 없으면요. 걔들이 특검 받겠냐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준석이 야 알라 같은 아는 뭐지 혼자 어디 전국 도보도 다닌다고 했죠. 이준석이 도보 다니면 누가 그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 지금 대권 후보들한테 다 쏠 리가 있는데 지 혼자 빙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처음 뽑을 때부터 잘못 뽑은 거지. 대통령 선거라는 게요 간단치 않잖아요. 해야 될 국민을 어떻게 표를 모으고 또 감동을 시키고 또 그 감동을 투표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데 전혀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10월 4일 날 했잖아요. 네. 그때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만 부르짖어 가지고는 감동 없는 선거는 필패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 판에 정치인 정당을 교체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부패 정치인들 또 나름대로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들 또 뭐 대학 뭐 어떤 뭐 교수 하다가 뭐 공직에 잔뜩 있다가 퇴임 다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명예만 지키려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뿌리 뽑자 이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혁명의 1단계 정치인 혁명이다. 또 두 번째는 기득권 정당 소위 양당제대의 폐해라는 게 이 기득권 정당 양당이 대단히 오만해 있고 특히 야당은 투쟁할 때 뭐 악법을 만든다든지 뭐 지난번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투쟁을 해야 되는데 뭐 검찰 조사 하나 간다니까 풀립처럼 스르륵 다 누르더라고. 아니 검찰 조사 받으면 되지. 좋은 일은 진짜 우리 변호사시지 잘하시지만은 저는 지금 기소가 5건이죠. 기소가 5건 됐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당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검찰 조사 받으면 다 죽는 줄 알고 뭐 검찰에 고발했다 하니까 다들 도망가고 없더라고. 그것은 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패 정치 쫓아내자. 그 다음에 국방 의무나 이런 거 안 한 사람 아예 정치 못하게 하자. 그리고 기득권 정당. 내가 보세요. 공을 이제 국민의힘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너가 이기려면은 국민 감동을 해야 되고 너무 내려놔야 된다. 기득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마 조금은 눈빛을 줄 거예요. 지금은요. 뭐 코미디아 경선 자체를 코미디로 하고 있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코미디의 강도도 더 세질 거라고. 그러면 국민들 그러다가 이제 부패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 이제 막 까발리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돌아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자기 독단적으로 뭐 하면은 뭐 우리 공화당도 뭐 별거에서 따라오겠지. 뭐 바깥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 천만에 막 우리가 하면 다 따라온다 그게 아니고 안철수도 이준석이가 뭐 그다음 김종인 영감하고 이준석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멸했어요. 안철수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모멸하면서 당했으니까 이제 주워 담으라 소리도 못해. 우리 공화당 보겠지. 우리가 무슨 거구야. 저가 좌파들도 알고 오른쪽에 있는 저가 우리 보고 거구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 뭉쳐야 된다 하면 그게 뭉쳐지냐고. 저도 이제 그 의원님 출마 선언문 저렇게 몇 번 그 꼼꼼하게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일단 첫째 그 정치인을 완전히 그 부패 정치를 전면 교체해야 된다. 저도 이게 전적 동의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이게 안 바꾸고는 저는 이제 그 부패 정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전적 동감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기득권 정당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이게 그 웰빙 온실 속의 화초보다 더 못한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옛날에 김성태는 그래 하다 못해 단식이라도 해가 드루킹 특검했고 황교안 대표도 이게 그 삭발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만보걷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쓱 걸어다니면서 하면 이게 누가 그 절박하게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 청와대 앞에 가서 빨리 삭발하고 단식하든지 아니 이게 의원들은 전부 이게 의원직을 던지란 말이죠. 그렇지. 저는 윤희숙 의원에게 아버지 문제로도 의원직 던졌잖아요. 좀 이게 그 정말 이게 절박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런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뭐 지금 이게 수권에 뭐 많이 가 있지만 워낙 문재인이가 못했으니까 그동안 이게 그러나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말 이게 가시밭들로 가고 얼마나 이게 탄압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5년 동안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투쟁할 때 아니 국민의힘이 뭐 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반사 이걸 누리려고 오냐? 저는 이게 하는 이게 정말 문제다 이래 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정치혁명의 마지막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에 벗어나는 소위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 또 주자파, 그다음에 친북, 용북, 병중 불중하는 이용할 줄 모르고 불중하는 이런 세력들은 이 정치판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좀 끝장내자.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대통령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구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이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지 여우 이길까 말까 하다. 쟤들은 카드를 엄청난 카드들을 쥐고 있는데 여기는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돈이야 있겠지 어느 정도 뭐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이재명 저는 뭐 부패하고 쓰레기고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고 못하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가는 데마다 의혹이 있고 가는 데마다 말 실수하고 뭐 행동 실수하고 이래서 뭐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야 저래 가지고 정권을 예를 들어 잡았다 치자.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청와대에다가 뭐 굿당 채로 넣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제 방송하면서 정권 교체 욕구가 높다고 했더니 이재명 측의 그 패널이 이재명이 되는 것도 이게 정권 교체다. 이런 이게 망발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이재명도 친문은 아니잖아. 문재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정권 교체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으로 이게 바뀌어도 만약에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될지 이게 걱정이에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런 지금 여당과 차별화되는 확고한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 같으면 민주당 공화당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중도 얘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거의 5년 동안에 중도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 중도라는 개념을 일부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고 있다. 그 좌파들이 그걸 이용했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우파 이준석이 같은 알라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야. 네. 그 내가 왜 알라라 하면 아니 무슨 계획이 없어요.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자기가 대표된 데 대해서 되게 좋아하실 거다. 뭐 이런 얼뚱당뚱하는 얘기를 하고 말이지. 여기 지금 여의도나 청와대에서 들어눕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혼자 정국에 도보 다닌다 하니까 야 이게 뭐 기본 정치판에 이기를 싫어하는 건가? 혹은 이번 정권 교체 안 돼도 자기는 당을 피 안 묻히고 그냥 뭐 정권 교체 안 되면 다음에 지가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내가 뭐 4선들 5선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말을 안 듣는데 앉아서 뭐 얘기하면은 뭐 딴짓한데 딴짓 그러놓고 뭐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것은 젊음이 아니다는 거지. 젊음이라는 것은 부패, 그 다음에 불의, 뭐 그 다음에 거짓, 뭐 이런 데 대해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젊음이고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준석 같은 젊은이가 됐어. 뭐 해가지고 뭐 돈을 그런 식으로 번 사람도 없고 뭐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지고 뭐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죠. 네. 나름대로 돈 벌었으면 조용히 있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것은 옳지 않지.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앞으로 국민의 힘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 해체는 하겠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정치 개혁을 뛰어넘는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야당부터 좀 바꾸자. 예. 야당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그다음에 이 나름대로의 그 청렴함, 그런 게 야당의 그 장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저항력도 없고 저항한 투쟁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이런 야당은 앞으로 잘못하면은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총선도 몰패한다 몰패. 그래 되면은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5년 전부터 떠들어도 내몰라라 하다가 지방선거 뭐 총선 참패했다. 그 다음에 홍준표는 아니 지방선거를 완전히 좌파 지방정부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명목으로 나와요? 나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선거 참패를 했는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를 나와.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유승민이 얼마나 못나서면 홍준표가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냐고. 그래서 나보고 그래. 야, 그래도 막 우파인데 좀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 그만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아예 이재명은 인간으로 안 봐요. 나는 이재명 자체를 인간으로 안 본다니까. 너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저거 지금 여당이니까 후보가 지금 단일 후보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50%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악인, 저 인간 취급 안 한다 얘기했잖아요. 저런 악인과 싸우려면 이쪽이 뭔가 깨끗해야 돼. 뭔가 이렇게 선명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쪽도 비교해 보니까 뭐 우위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만 답답하다. 우리 공화당도 아니 좀 더 후보다한 후보가 있었으면은 뭐 우리 공화당도 여러 가지 정당으로서 출마는 뭐 당연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텐데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게 전부 다 한 놈은 칼쥐고 칼제비 노릇한 놈이지. 한 놈은 맨날 말하는 게 무슨 뭐 잡초도 아니고 잡놈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입에 대면은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지. 하나는 지와 정권 좌파들을 넘겨놓고도 그것도 몰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민주당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나쁜 놈 경쟁대에 비슷하게 돼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 아픔을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그 처해 있는 국민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공화당은 좋은지밖에 없다. 그리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요. 이재명이를 저도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로 안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요. 지금 커피 마시다가 토할 뻔했다 지금. 아니 이게 그 호모 사피엔스가요. 제가 책에 그 유발 하락이 있잖아요. 예. 보니까 이게 그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유일한 동물이래. 그게 양심이지. 양심.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이게 얼굴이 빨개진대. 근데 이재명이 보세요. 거짓말을 이게 얼마나 그 얼굴 하얗게 얼굴 색깔은 안 변하고 이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인간을 안 보는 호모사피엔스를 안 보는 그게 이재명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정권 교체가 지금 이게 국민의힘으로 됐을 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됐느냐, 저도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유승민이는 뭐 이재명이하고 같은 과라 보면 되죠. 유승민은.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대선에서 이게 그 제1야당 후보로서는 역대 최다 표차로 대선졌죠. 지방선거도 이게 참패했잖아. 완전 참. 아니 황교안은 이게 총선 한번 졌다고 퇴출시키면서 홍준표는 이게 두 번이나 졌는데 왜 나옵니까? 홍준표도 문제고요. 황교안은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대통령 메시지가 그렇게 했잖아요. 바깥을 태우기를 들고 이런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고맙다. 그것은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이 우리를 극우로 해가지고 발로 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껴안아가지고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날부로 대통령이 없어졌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애국의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그 거대 야당으로 안 뭉친다고 그것만 떠들고 다니고 그날부로 탄핵은 정당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까 그 얼굴이 붉어진다는 그 개그맨 있죠. 진행하는 그 신동엽인가? 거기는 뭐 얘기하면 요 귀가 빨개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양심이 있으면은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죄를 지면은 또 뭐 또 그러면 또 자기 어떤 그런 표정이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게 하도 거짓말을 많이 되니까 이게 자다가 자기가 그럴 거야.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도 모른다니까. 하도 거짓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이는 법적으로 보면요, 거짓말 탐지기도 이게 돌파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 하면 몇 방이 울려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워낙 후한무치하고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거짓말 탐지기도 못 잡아내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 후보 중에 제가 홍준표, 유승민만 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상태는 안 돼요. 제가 이게 모든 방송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역사적인 화해를 해야만 이게 보수 직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본인이 이게 그 수사가 과했다 또는 이제 뭐 탄핵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간접 책임이 크거든요. 수사는 이제 직접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 기소형이 무죄율이 15%가 넘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5분 아닙니까? 그 말은 홍준표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받아 기소된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엑셀로 그 구형량을 다 적어봤더니 제가 한 500명까지 적다가 말았어요. 지금은 이게 워낙 구형량이 박 대통령도 45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분명히 저는 이게 사과하고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만 이게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개멸한 것은 맞지. 네. 맞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을 수 없는 묵시적 청탁, 네. 경제공동체 이런 용어를 써서 45년형을 때렸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윤석열이가 이 대통령 선거 중에 확실한 정리를 하지 않고 확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대통령 때가 그래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결한 데 대해서 자기가 기소하고 구형 때린 데 대해서 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대통령 선거 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지 말고 정말 그 진정 어린 과옥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옥천 유경수 여사님 생가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맡겨진 소임이라서 그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데 근데 내가 그 얘기했어. 아니 옛날에 친일파들은 강북도가 난 다음에 다 조사하면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김일성이 내려올 때 6.25 때 부유 빨간 완장 타고 동네에서 호각 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야. 나는 그 윤석열의 얘기를 들었던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 또 불법 업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하면은요 모든 선거가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선거를 하고 이 우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계속 수세적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수세적 선거를 하냐? 문재인 정권 자체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역사의 심판에서 그래 오랜 기간이 안 갈 거예요. 분명히 밝혀집니다. 탄핵소추안부터. 탄핵소추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거 언론 쪼가리 막 갖다 주니까 그 헌법재판관의 그 강 누구야? 그거가 그거가 기가 막히니까 다 없앴잖아요. 다. 저는 윤 총장이 그 박영수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쏙 시원하게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 가장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박영수입니다. 그렇지. 박영수가 이게 특검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방송하다 보면 여러 사건들을 많이 모니터하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사건 중에 유일하게 10원 하나 안 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게 승마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지원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그 정무 때문에 돌아가니까 정유라가 이제 자기 말처럼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 있잖아. 그 말을 삼성이 다 가져왔어요. 말 세 마리. 아니, 자, 말 세 마리 이게 정유라가 탄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 이걸 엮었잖아요. 45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말 세 마리로 45년형을 때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박영수는요. 박영수는 이게 그 가짜 수산업자인데 포르쉐를 지차처럼 탔어요. 그다음에 지차처럼 포르쉐를 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이게 애인 태워줬다는 말이 있어. 애인.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하면서 그 가면 사천 대유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게 그 박영수는요. 딸이 직원이죠. 딸이 이게 미분양 아파트 받아가 10억 이상 차익 챙겼죠. 그다음에 고문료 챙겼죠. 또 이게 50억 클럽에도 박영수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이게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정말 이게 수사해가지고 하는 이게 뭐 정의입니까? 저는 박영수에 대해서는 윤 총장도 옛날부터 이게 모시고 똘마니처럼 뭐 일을 했지만 비판할 때 비판해야 되잖아. 이걸 이게 근데 어물쩡 안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윤 총장도 뭐 이게 공정 정의 상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수는 이게 확실하게 선을 꺼야지. 여기는 그 법조 마피아들인데 이게 그냥 마피아가 아니고 썩어버린 마피아잖아요. 소위 이게 법피아들이 나라를 이래 망하게 하는데 대법원장 자체가 뭐 자기 사저가 관저 뭐 이런 논란부터 시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 놓으니까 대법원 자체가 뭐 저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의 양심 있는 분은 퇴임도 안 하고 그냥 퇴임식도 안 하고 나와버리잖아요. 부끄럽다는 거지. 내가 이 시기에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는 그런 양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 그때 뭐 법조 무슨 뭐 법조 개가 아니고 법조 개라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법조 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면은 뭐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하면 완산 해결 다 됩니다. 정체성 문제, 또 부정부패 문제, 또 법조 마피아, 검찰의 그 주구 노릇, 경찰은 더더욱 심하고 뭐 이런 거를 일시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하면은 좋은지
나는 할 수 있겠다. 어제 내가 그제죠. 봤더니 노인회에서 대구 노인회 방문 노인 회장님 한 분이 야 인물은 좋은 지가 최고인데 좋은 지로 지켜놓으면 속 시원하게 정말 서민도 그렇고 잘 하고 계획도 할 텐데 이게 당이 문제다 이 하더라고. 그래서 정당도 국민의힘 한 당만 놔두니까요 쟤들이요 저거가 뭐 놀아도 공천 받으면 되고 오만해지지 무능하지 용기도 없고 비겁하지 그래도 뭐 한 당 한 당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하나만 되면 된다 하는데 천만이야. 우리 내가 국회에서 정의당 색깔이 좀 더 빨갛다고 그런데도 정의당이 하는 거 보면요 아버지게 민주당을 몰아붙이거든. 예. 거기는 오른쪽에 우파도 국민의힘이 나태하고 투쟁 못하고 오만하고 부패하고 하면은 국민의힘을 채찍을 쳐서 너가 아니라도 다음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으로 다 갈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일당을 좌파들은 좌파 일당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주의를 일당주의로 다 만들어 버리는데 오른쪽도 국민의힘 독재예요. 국민의힘 일당이 부패하든 무슨 뭐 오만하고 투쟁을 못하든 비겁하든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은 국민의힘 선거철 되면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떠들어요. 뭐 선거하면은 뭐 대통령 석방하는데 아니 총선 때 다 그래 떠들다가 총선 끝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야 되는데 이 지랄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깨치셔야 된다. 제가 우리 공화당이나 저와 조은진이가 5년간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첫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억압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거기는 혹시나 뭐 어떻게 우리 그때 태극기 갈 때 10만 원 단위도 다 은행 조사 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용기를 잃고 국민들이 좀 실망을 넘어서 절망 상태로 있어서 이 저항을 못할 때 우리는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그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감옥 계신 분도 있고 또 지금도 병원 신세 지는 분도 있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아무 죄 없는데 무슨 집회에서 뭐 인공기 태웠다고 뭐 김정은 하영식 했다고 뭐 그거 걸기 못하니까 집시법으로 걸고 그 재판하다 보면 우리 수송 변호사나 저가 웃잖아요. 저 판사나 검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6.25 저 광화문 우리 투쟁할 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두들기 맞기만 두들기 맞는데 우리 보고 폭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좌파들이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는데도 언론에 한 줄 안 나오는 그러한 또 지식인들이 그 문제에서 한마디 못하는 그 비굴한 그런 지식인들 또 썩어 빠진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3월 10일이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정치를 한 사람으로 아니 현장에서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이 한 줄도 안 내는 언론 방송이 지금 무슨 뭐 떠들고 앉아가지고 뭐 극하고 있느냐. 이것은 언론의 양심을 저버리고 정론지필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들 사들만 위하고 혹은 정권에 불에 붙어가지고 그런 언론의 양태 또 그런 상황을 지식인들한테 알면서 지식인들이 안 떠들잖아요. 지식인들 안 떠든다고. 그래 백남기 농민 그 사건 있을 때 국회가 1년간 마비될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야 뭐 물대포 가지고 뭐 자기들 또 뭐 땡지고 또 뭐 쇠사슬 들고 싸우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는데 이분들은 그냥 태극기만 들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셨다니까. 5분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의 나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제발 눈을 좀 뜨시고 용기 있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 예. 제가 근데 그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정치의 그 그리스 때 페리클레스 있잖아요. 그 아테네 그 전성시대 페리클레스 이분이 그 뭐라고 했냐면
용기는 자유를 낳고 자유는 이제 그 행복을 낳습니다. 용기, 자유, 행복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공화당의 그 모토가 된다 봐요. 지금 이게 그 나라가 이게 이렇게 망해진 거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절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당 역할을 못하니까 저항도 안 하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싸우지 못하니까. 싸우지 않는 이게 야당은 존재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정말 이게 그 불태전의 각오로 얼마나 이게 투쟁하고 싸웠습니까? 이게 용기거든요. 이게 용기가 있어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를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이게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까지, 우리 아들, 딸까지 행복. 그래서 이게 그 용기,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이제 그 행복. 이걸 아마 제가 그 조은진 대표님 대선의 모토로 쓰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용기, 자유, 용기는 행복. 이미 국민들이 저 사람들 참 용기 있고 끈기 있다. 그것이 이제 자유를 위한 거잖아요. 예.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줘서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출마 선언에도 그랬지만은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포각에 의해서 뺏긴 자유,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어제 제가 그 지금 자영업자 비대위 분들이 종합정사, 광화문 종합정사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쉽게 말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분도 지금 보니까 뭐 9억을 보내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호프집 사장님이 그 원룸 그 전세 내가지고 직원들 돈 주고 할머를 마감하신 거기 갔다 왔는데 마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시장상인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튼튼한 중산층이에요. 자본주의가 항상 이 튼튼한 중산층의 이 자영업자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할 때 자기 돈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문을 닫으면은 바로 은행 대출 회수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이 파게 됩니다. 정이. 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잖아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바닥에 기본 중산층들이 무너져 있는 사태가 오면은 이거는 회생이 안 돼요. 은행에서 돈줄을 다 막아버리고 그 전부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더 이상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 죽음의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자영업자분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이미 이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영업시간 철폐, 영업시간 제한 철폐, 그 다음에 인원 제한 철폐 이 두 가지를 우선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1년 9개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만약 코로나가 그거 되면은 자기들이 직격탄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제는 국민을 믿고 뻥방역 좀 그만하고 뻥방역 좀 그만해야 된다고. 이게 뭐 지금 분노가 저가 책임질 일을 자영업자나 국민들한테 코로나 이런 부분을 다 전가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 끓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계속 하는 말이 코로나로 이게 일어나면 코로나로 망합니다. 칼로 일어난 정권은 이게 칼로 망해요. 촛불로 이게 정권 찬탈하면 촛불로 망합니다. 지금 이게 그 코로나 가지고 재미 좀 봤어요. 총선 때. 그렇잖아요. 뭐 이게 돈도 뿌리고. 그렇지. 근데 이런 세계 유례 없는 공산독 때도 이 정도로 이게 그 국가가 이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가 코로나 대처 잘했다면 그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모든 걸 때려잡아 놓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전혀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백신 수급 자체의 실패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에만 용해먹은 거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하루에 150만 명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신 수급 실패, 시기 실패, 이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문재인이 책임 안 지고 이걸 전부 국민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떠맡기니까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1년 9개월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통제하고 따라갈 때까지 따라갔는데 지금도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백신이 나올 때부터 대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백신이 없으면은 그것은 정말 위험하지만 백신이 나온 것부터는 이제 자영업자가 다 죽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는 하필 이 좌파들의 고도의 전략인가? 원래 그 공산주의자들은 중산층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중산층이 저항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저항 세력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영업자는 게 자본가거든. 근데 민노총 같은 노동자 있잖아. 이런 게 계급 투쟁 때문에 오히려 민노총처럼 노동자만 생각하니까 최저임금부터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표님 그 연설 중에 가장 제가 와닿는 구조는 그 세 줄인데요. 요걸 하면서 좀 비판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은 자유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반공 정신은 애국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통일 정신은 애민,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 이 말은 그 우리 자유파의 그 전직 대통령들은 자유, 애국, 애민 이거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뭐 애국이나 애민은 전부 북한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게 오로지 정파적인 이익밖에 없어요. 자기 대깨문들 일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당태종 있잖아요. 이세민. 이분이 뭐랬냐면 천하는 나는 야위여도 천하는 살찌우리라.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자기는 이게 손에 야위여도 천하를 살찌우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국민 전체가 야위도 우리 그 대깨문이나 우리 집권층이잖아. 이러면 이게 우리만 통통하게 살찌면 된다. 우리 핀들만 살면 된다. 우리 편 민노총이라든지 대깨문들 이 사람들만 이게 살찌우고 천하는 야위가 된다. 이런 게 저는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이 정치가 나쁜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그게 실은 오징어 게임을 잘 보면은 이 문재인에 대한 저항에 대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체가 너무 서민들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길에 들어가 있는 서민들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 이 문재인 정권이 꼭 그런 거야. 그 국민이 죽든 이건 생각도 없어. 그냥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 좀 주는 거. 거기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듯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애국도 없고 예민정신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지. 요즘은 저는 이런 생각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류혁명할 때 방공 이 방공 정신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그 건국 이후에 지금 73, 4년이 지나면서 느낌은 야 좌파 자생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물론 고첩들도 많지만은 자생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구나. 또 좌파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여기들을 엄청 지원을 했다. 지금 오세훈이가 오세훈이도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왜냐하면 우파가 밀어가 시장이 됐으면은 이 기본적인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좌파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가 앞장서서 맡고 있더라고. 우리 공화당이 그때 재판에서 1억 2천만 원 돌려줘라. 이런데 그거를 내하고 당을 또 걸었어.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1억 2천만 원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돈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때 진단서 뗀 분이 103분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대적인 그런 그 보상에 대한 민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나라가 문재인의 대깨문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 체제에 제가 표현하는 반동 세력, 자유민주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세력이다. 옛날에 그 고려의 무인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암흑의 시대.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암흑의 시대, 반동의 시대를 끝을 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득권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이 내려놓고 내놔야 된다. 이런 입장. 지금 이제 그 대표님 또 연설문에 보면 그 우리 공화당이 강령 1조, 강령 1조가 이제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요, 북한에 도발일 때 미친 개는 이게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 약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미친 개가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제가 이게 메카시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는 이게 그 북한은 원래 미친 개지만 거기에 미친 개끼리 놀면서 동조하는, 전 대표적으로 이게 그 박지원이 미친 개라 봅니다. 박지원이. 왜냐하면 이게 조성은하고 관계도 밝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조성은이 사주해가지고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이 국정원장이 그 사주를 해가지고 입건됐으면 빨리 이게 사퇴해야죠. 사퇴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간첩 사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허시부지 지금 말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북한에 같이 동조 놀아나는 미친 개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그 정권 잡았을 때 지원은 절대 안 된다.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가 지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국정원장을 가더라고. 여기는 이제 그 북한 눈치를 본 거지. 북한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한 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김정은은 뭐 박지원을 좋아하잖아요. 박지원도 김정은을 돈을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건을 보면서 박지원의 설모가 용도 폐기됐구나. 용도 폐기됐구나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이 양반 다른 사람이라서 말가락 할 수도 있어. 말가락 할 수도. 그래서 이 박지원의 입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국정원에서요,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 공금으로 국정원이 조금 지원해 준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지금 징역 몇 년입니까? 차라리 이게 그걸 쓰지. 저는 박지원이 돈이요, 조성은한테 간 걸 조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성은이가 나라 돈 이게 그 7천만 원 빌려면 띠무가 신용불량자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집도 사, 고급 차도 사, 뭐 회사도 설립해. 이게 혹시 박지원의 검은도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저는 이걸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빨리 자금 추적을 이래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 여성 중에서 머리를 이래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김건희 뭐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머리 앞으로 내리고 조성도 뭐 이래 앞으로 내리잖아.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머리 앞으로 내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 사고를 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을 판단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이제 법치 사망의 시대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법치 사망의 시대 조원진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 서정훈 변호사하고 또 우리 한상수 의원님하고 몇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 대담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법치 사망 또 법조비 아까 말씀드린 법조개 뭐 이런 법조 마피아들의 행포가 이거는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부패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많이 공부 좀 해서 같이 한번 그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어떻게 가로세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올해 가지 말고 10월달 중으로 한번 그런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그 법치는 제가 이제 그 탄핵 때부터 5년 전부터 우리 법치가 죽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저는 법치를 죽인 그 3대 세력이 있다가요. 3대 세력. 그때부터 이게 죽은 게 첫째는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겁한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그 촛불에 겁이 나가지고 뭐 경호원 붙여달라고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게 그 8대 0으로 정말 이게 그 심리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 하나 없이 탄핵을 이게 결연 흠적 재판 첫째 세력. 그때 그다음에 제가 박안철이하고 이정미지 그 훈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훈장이 대대손손 당신들한테 족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력이요. 두 번째 세력이 저는 이제 그 바로 박영수, 뭐 윤석열 포함한 특검 세력.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정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아무것도 알고 던 사람을 계속 엮어가 영장을 2번 청구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말도 안 되게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다. 이런 게 듣도 보단 못한 법률 용어입니다. 포괄 현안 관련 묵시 청탁. 이걸로 이게 그 엮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기존의 검찰 세력 있잖아요. 특검 말고. 야, 그때 이게 이영렬 특수본 그거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그 해식하고 뭐 돈봉투 100만 원씩 주다가 김영란법으로 이게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이 비굴한 검찰 세력이 나중에 되니까 대통령이 더 물더라고. 근데 100만 원 받아가지고 김영란법 위반되는데 이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조사 중에 화천대에 의해서 수십억 받아먹으면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해야 되고요. 재심해. 그다음에 이재명도 재심해가 이재명은 교서로 보내고 박 대통령은 이게 재심해가 무죄를 풀어줘야죠.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 봤는데 10원 하나 안 받은 사람에게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털어가 10원 하나 안 넣은 거 봤습니까? 내가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자주 했잖아요. 그냥 물어봤어.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 예. 지도자들이 부패로 걸려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패의 돈들이 안 밝혀지는 경우가 있냐 했더니 없대. 그럼 언제 정도 밝히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 밝히신대. 얼마 금액까지 뭐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이상을 조사를 하고 다 털었는데 돈 한 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으로 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윤석열이가 삼성에 이재용을 감옥 보내놓고 그 삼성 이재용 감옥 보낸 팀들 있잖아요. 예. 그 팀들하고 난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리를. 축하전하고 해식하고 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는 저끼리 모여가지고 폭탄주 돌려가면서 막 그 뭐 탄핵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렇게 덩치는 크다란데 쫄짱부야. 어디 자랑할 게 없어서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좌파들하고 모아가지고 폭탄주 몸에서 말이지 그냥 탄핵이 막 자기가 엄청 그렇게 했던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수준이야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무슨 윤석열이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배심원들이 그 있잖아 검찰에 전부 이게 기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합병령.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기소를 했는데 그럼 이게 총장님이 지휘를 막아야죠.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아무리 이게 이성근이나 지가 이재용이 집어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 일주일에 재판 2번씩 받거든요. 이래가 어떻게 기업 경영합니까? 그 다음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다고 그 수사팀들하고 희낙낙거리는 정도의 사람 같으면은 우파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없는 사람을 국민들이 지금 촛불에 속듯이 또 여론 조작하는 난 조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솔직히 이래요.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내하고 한 5시간 동안
원고 없이 미국에 이거 토론했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써가지고 전반에 걸쳐서 탄핵 부분부터 해서 유승민이 뭐 탄핵 얘기 자꾸 하대 나와라 이거 자기 경제 전문가래. 그럼 붙자 이거야. 붙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한번 누가 도대체 지도자라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다음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권순일 문제. 네. 자, 권순일이가 어쨌든 재판에서 4대 4 상황에서 5대5. 5대5 상황에서 입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죄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무죄시킨 권순일이가 아무튼 경기도에 이재명이가 기획했는 사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하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고 또 권순이라고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김만배를 만나는 정황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 권순일의 재판에 금전이 오갔다든지 혹은 그 당시에 금전은 오갔지 않았지만은 제가 사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저도 이게 그 사상 유례 없는 재판 거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가 8번을 만났어요. 근데 그 대법관이 8번 누구를 만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8번 만날 때도 그 빈손으로 가면 안 만나준다 봐요. 그냥 이게 비타 500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가야지. 비타 500. 안에 이거 비타 500이 안 들어있고 근데 돈 들어가면 1억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사후 수뢰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뢰를 하고 만났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2달 만에 고문회가 1억 5천 받아갖고 그리고 이게 또 50억 클럽이 또 있잖아요. 거기 또 들어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게 저는 재판이 이제 문제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재심해가지고 유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이 좀 잘못돼가지고 판사가 뇌물 받으면 재심 사유는 맞아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유죄 받은 놈만 재심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다. 근데 무죄 받은 사람은 재심으로 유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때문에.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뇌물 써가지고 무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거는 이제 그 일사부재리 때문에 법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법의 맹점이네. 맹점이죠. 만약에 이거는 이제 국민 심판밖에 남아 있는 게 없다 말이야. 정치적으로 이게 심판회가 재판에서 이재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그 뇌물 있잖아요. 이걸 여기 잡아 이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프레임을 국민의힘에도 제가 이야기해 줬지만 이제 그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프레임은 MB 때 이미 써본 거예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안 되고 이제 프레임을 플랜카드를 다 걸어라. 이재명이는 누구 때문에 무죄 받았습니까? 이재명이는 누구 때문에 무죄 받았습니까? 이렇게 플랜카드 다 걸면 저 권순일이하고 돈 주고 뇌물 거래했네. 이게 너무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돼요. 아무튼 그 수사는 그 특검이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특검의 그런 정황들을 밝히려면 직접적인 그 뇌물 사주가 아니고 직접적인 뇌물의 사항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치가 이렇게 아사리판이 되면은 이재명 난저 와이프하고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애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했던 욕설을 이게 돌 거라고 또 그럼 걔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문재인 돌아가지고 북한 김정은한테 꼼짝 못하면서 국민의 품격이나 국가의 국격이 다 추락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 평범한 국민들이 지키고 있는 그 평범함의 승리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표도 필요 없고 뭐 형제간에 만날 필요도 없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무튼 이재명은 나는 뭐 악인이다 이래 보는 사람이라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재명은 무조건 제껴놓고 그러면은 제가 완샷 대선을 치르자. 이게 정권 교체와 동시에 이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당, 정치인도 같이 드러내자. 그게 두 가지가 완샷
으로 가고 그것을 국민들이 감동을 하면은 저는 다음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총선도 이길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국민 하나 묶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1% 싸움인데 뭐 어디에 중앙일보인가 뭐 1%가 대선판을 흔든다 뭐 이딴 소리 해서 아니 당신들이 우리를 잘 모르는구나. 지금 5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출마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이라도 탄핵이 이거는 불법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을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5년 지난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45만에다가 지금 6만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막 시도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내려놔라. 뭐 솔직히 저는 이래봐요. 국민의힘이 재선 이상들 있잖아요.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재선 이상들. 그리고 탄핵 재선 이상의 얘기는 그 탄핵 정국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러한 그 자기 반성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번 대선 어렵다 이거.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이재명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든 윤리 도덕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죠. 그 녹취록을 보세요. 평소에 그 비읍 지읒을 찢어놔 버리겠다. 비읍 지읒을 찢어놨겠다. 이 말은 옛날에 이준석이가 안철수 보고 비읍 시읒이라 그래서 병신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자기는 비읍 시읒이 보수래. 보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형수의 비읍 지읒을 찢어놓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게 나라에 어떻게 얼마나 게 망신이냐. 이런 생각이. 그 3년 전에 국감 가서 녹취록을 내가 들고 갔잖아요. 네. 그 녹취록을 못하게 하는 거야. 막 난리 났지 그때 막 그때 이제 야당들이잖아요. 야당이 아니고 그때도 이제 여당이지. 그래서 여당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를 했지. 그러고 아니 그러면 녹취록 요래 갖다 대면 내 발언 대신에 녹취록 틀으면 되거든. 근데 내가 그때 제 생각이 뭔지 알아요? 부끄러워서 이거 텔레비를 혹시 어린이 한 명이라도 이거 텔레비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떤 게 되겠느냐 해서 제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저래 돼가지고 알리 바뀜 중에서 이재명이는 대부분에서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원칙적으로. 예. 그러면 알리 바뀜이 다 맞잖아. 아니죠. 이재명이 까불지 마라. 박원순이 날아간다. 김경수 날아가 붙지. 근데 그 권순일이하고 이래 돼가지고 살아날 줄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이가 뭐 한자 선거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는 이게 뭐 봉고 파직을 시킨다 이준석이를.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리 안치를 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한자로 이재명을 비판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건 이게 이장패천이랍니다.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건데 이걸 제가 좀 비틀어서 이점패신 점 하나로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느냐. 이점이 몸에 점이 있잖아요. 중요 부위에. 그 점 하나로 너기 그 자기 친한 수원의 그 아주대 병원 가가지고 커튼 치라고 눈으로 보더라고. 이게 보입니까? 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가가지고 제대로 검사해야죠. 그 얘기하면 우리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점 하나로 어떻게 몸 전체를 가리느냐 말이죠. 아무튼 이번 이제 대선이 오늘 153일 남았거든요. 예. 우리 공화당은 내일 이제 부산을 갑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 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정체성 문제, 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이거는 진짜 사고 난다고요. 지금 20조 플러스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런 가덕도 신공항 정치공항 만들었다고 여야가 좀 나서서 반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뭐 분명하게 가덕도 신공항은 안 된다. 예. 만약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다음 뭐 분명하게 가덕도 신공항 사고 난다. 전 세계에서 가덕 저런 공항이 없어요. 아니 수심이 바로 나가면은 바로 20m, 30m, 40m 되는 데다가 공항을 어떻게 짓는다. 그래서 이번 내일 이제 부산 행보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덕도시 농원 반대, 또 유엔 묘지 참배하고 대가치 시장. 네. 우리가 150 이제 57차 희망 배달 장보기를 했는데 이제 58차째 부산에 처음으로 가요. 네. 부산에 가서 자갈치 시장 가서 장보기 행사 겸 대선 행보를 할 생각. 예. 저도 이제 가덕도는요, 너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사업이다. 이걸 이게 그 최재형 원장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해버리는데, 이 가덕도는 이게 분명하게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우리 공화당이요, 정말은 이게 그 정당다운 정당의 모습을 정책 정당으로서 보여주된다 봐요. 뭐 투쟁력은 이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정말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그 진짜 이 종북 좌파 정권과 5년 동안 이런 이 불태전의 각오를 언제나 치열하게 싸웠잖아. 이런 그 투쟁은 다 인정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정책 정당으로, 그러면 이게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 이런 좌파들의 포퓰리즘 정책 있잖아요. 이걸 이게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대안까지 좀 제시하면서 이런 게 정책 행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책 분야별로 네. 한번 그 비전 발표를 좀 하려고 해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또 국방안보, 사회, 문화. 지금은 법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좋은 정책을 좀 많이 이 아이디어를 많이 좀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게 정책 뭐 아이디어 안 줘도 쉬운 게요. 무조건 이게 그 문재인의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문재인의 반대로만 하면 이게 다 훌륭한 정책입니다.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악법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보니까 원전 폐기법, 네.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언론 재갈법, 네. 국민 탄압법, 뭐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노동산법, 예. 뭐 경제 악법들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네. 야 이거를 근데 국회가 장악돼 있잖아. 네. 근데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하면 다음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런 악법들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 수 있는가? 그것은 국민들의 이 저항, 소위 말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그때 요지 촛불 같은 그런 불법 촛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국민 저항. 그래서 국민 저항권 발동이 꼭 돼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회가 일당 독재를 못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한다든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든지 또 자유우파 자유국가의 역사에 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되돌려 놓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후보로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의 정체성이 옳아야 되거든. 본인이 깨끗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핸디캡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는 확실히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대선, 지방선거, 총선. 우리 공화당의 목표는 다음 총선 때 교섭단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45만이지만 이제 계속 이제 매주 우리가 당원 발표를 하듯이 그런 추세를 가면은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이 될 거다. 그러면은 꼬리가 흔드는 게 아니고 몸통이 이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공화당에 제가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젊은 인재들도 많고 또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를 죽어도 안 한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인재들 또 바깥에 자유우파 젊은 인재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거 국회에 좀 진출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판단이 자꾸 틀리더라. 왜냐하면 젊음이라는 것은 이 거짓 불의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렇게 가면은 그분들의 길이 나오는데 이게 뭐 휩쓸려 가잖아요. 자꾸 사람 따라 휩쓸려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한번 공부들을 한번 해보시라. 관심을 가지고 아 저 우리 공화당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투쟁을 하고 힘들게 이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젊은 우리 우파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망생들이 좀 보고 우리 공화당 노크를 해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좀 고무적인 것은 서울법대 나왔죠. 네. 서울법대 나왔는 젊은 변호사 40대 후반 또 30대 이런 변호사들이 이제 저를 좀 보고 같이 보자 해서 봤더니 굉장히 바르더라. 그런데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번에 100만 원 제가 벌금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서울역 네. 현송월이 왔을 때 뭐 우리는 기자회견을 한 거지. 집회하면 그걸 뭐 10명 20명 모여가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집회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라. 자기는 그때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때 놀랬다는 거야. 예, 김정은이는 저거 형을 죽이려고 싱가포르 가서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현직 국회의원이 김정은 하영식을 하고 인공기를 하영식한다? 야, 저 사람 무슨 백장에 용기가 저렇게 있냐? 나복하더라고. 저 사람 암살 1호인데 암살 대상 1호가 될 텐데 그러고 이제 뇌에 대한 행보를 쭉 보면서 나도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젊은 분들 40대, 30대 지금 40대죠. 70년씩 50 넘었네. 집에 나이 집에 나이를 50. 만으로 50. 만으로. 그래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이런 정말 뜻이 올바른 분들이 앞으로 국회를 가야 됩니다. 국회를 가서 일을 할 때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 국회도 바뀌어야 돼요. 예. 저도 이제 지금 이게 보통 자유파 국민들 만나보면요 절망한 분이 많아요. 이게 민주당은 뭐 도저히 안 되지만 국민의힘도 근데 이게 제대로 보수로서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절망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상당히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격변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저는 석방이라고 봅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좌파가 악랄하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문재인은 절대 5년 내에 못 풀어준다. 근데 문재인은 이러지만 저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요. 엄청나게 저는 혁명적인 상황이 와요. 저는 항상 이게 제2의 5.16 혁명이 필요하다. 제1의 5.16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총칼을 했지만 제2의 5.16 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표로서 혁명을 하고요. 그게 우리 공화당이 가장 이게 앞장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혁명적 상황이 올 수 있고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이게 정책 정당 그다음에 젊은 정당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 제가 이제 현실 정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우리 공화당이 5년 동안 법률 고문하면서 이걸 이게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저는 어디 방송 가도 다 이야기합니다. TV조선 가도 정말 이게 내 소신에 의해서 탄핵이 잘못됐고 재판은 이게 마녀 사냥이다. 이걸 이게 주장하는 게 우리 공화당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은 부끄럽지만 우리 공화당의 법률 고문은 자랑스럽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5.16 혁명에 저게 말입니까? 그래서 총칼이 아니라 무혈 혁명을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혁명의 성공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끌어간 거다. 우리가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정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 또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유튜브들하고 라이브 1시간 반 동안 했네요. 1시간 반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한 번씩. 마지막에 얘기는 아무튼 일단 서정욱 변호사하고 자주 이렇게 자리를 좀 하겠습니다.
또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나라다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라는 게 저의 평소의 소신이고 제가 평소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정치혁명의 길을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그 한 마리 토끼와 또 정치 교체, 정치 혁명의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손목에 잡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좀 소원했던 분들도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화당 저는 자신이 있어요. 다음에 22대 총선에는 교섭단체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더 씌워진 잘못된 인식들 그런 인식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젊은 정당 또 정책 정당 그런 정당으로 또 조직적인 정당 이런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국민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득권 정당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득권 정당이 좀 더 용기 있고 또 이 좌파 독재들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기득권 정당의 특권을 내려놓고 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 말씀 저도 적당. 예. 제가 이제 이거 항상 주장하다시피요. 현 문재인 좌파 종북 정권을 괴멸시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면요. 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손에는 이제 이거 투표지, 한 손에 이게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태극기 혁명의 총본산이 바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화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자유우파가 총단결해서 대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총선에서도 좀 수권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이게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죠. 많은 탄압도 받았잖아요. 저는 결국 이제 탄압받은 그게 전부 나중에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이런 게 오히려 우리한테 부약처럼 이런 계기가 되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이번에 출마선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좋은 이게 성과 결과가 있도록 정말 간절히 저도 이게 필요하면 지원 요새도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배고프다. 밥 먹으러.